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1월 29일 일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8일 도쿄에서 561명, 카나가와 215명, 사이타마 118명, 치바 113명, 오사카 463명, 아이치 217명, 효고 145명, 홋카이도 252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2684명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4만 5,502명이며 요코하마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4만 6,214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오사카에서 8명, 홋카이도에서 4명, 이바라키에서 2명, 이렇게 총 14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2,110명, 요코하마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2,123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561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561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251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310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234명으로 전체의 약 42%, 40대에서 50대는 총 173명으로 약 31%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가정 내 감염이 12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 내 감염이 41명, 시설 내 감염이 23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16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도내 사망자는 없었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6명 증가한 67명, 입원 환자는 6명 증가한 1,510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4210명, 누적 사망자 수는 488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감염 상황이 심각한 삿포로시와 오사카시에서의 고투 트래블의 제외와 자제가 시행되고 첫 주말을 맞았습니다. 오사카의 주요역 주변에서는 27일 오후 10시경의 인파가 일주일 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인파가 오히려 늘어난 곳도 있었습니다. 이곳은 엄청난 인파가 몰렸습니다. 반대쪽 다리에도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교토의 아라시야마에는 단풍 시즌을 맞아 단풍을 구경하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혼잡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감염 확대 전인 올해 1, 2월의 휴일보다 인파가 4.4% 늘어난 것이 확인되어 도쿄, 오사카, 삿포로와는 대조적인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날 오후 3시경에 교토역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절반 이상이 교토 밖에서 온 사람이라는 데이터도 확인되었습니다. 朝除外になったので、それが無理になったから、ちょっと京都にちょっと選んだのはちょっと影響があったかなと思います。消去法で京都人怒られそうやけど。 이러한 상황에 교토 시내의 병원은 단풍 시즌 후에 감염 확대에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3週間前よりですね、検査する検体患者さんの数は、3倍以上、疲労度からすると5倍ぐらい増えた感じですね、毎日がですね。12月最初の週、2週目ぐらいまでっていうのが通常は紅葉の観光シーズンになりますので、12月末にかけて大きく広がる可能性はあ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한편 고투 트래블의 제외의 영향이 크게 느껴지는 곳은 삿포로 시내의 호텔입니다. 삿포로 시내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는 하루에 100개가 넘는 객실의 취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これぐらい大きなキャンセルというのは初めてですね。12月、1月と北海道修学旅行が非常に多いシーズンでございますが、この辺は全てキャンセルになっている状況でございます。 한편 감염자 수가 가장 많은 도쿄는 고투 트래블의 제외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취소를 해야 할지 고민하며 고투 트래블로 도쿄에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めっちゃ迷いました。でもお金とかが結構使っちゃってて、やめるのにも結構何万と飛んでしまうので、コンサートに昨日までどうしようかと思ってて、一応キャンセル規定も探してて。 코이케 지사는 지금까지 도쿄의 고투 트래블 대상 제외에 대해 국가가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이날은 一時停止などについてまだ詳細がですね、わからない部分もございます。具体的な内容について所管のですね省庁に対して意見紹介を行いました。これによって国からの回答を見まして、今後の対応も考えていきたい。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의 코이케 지사는 28일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수용하는 4개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시찰하였습니다. 현재 도쿄는 독자적 기준으로 인공호흡기나 인공심폐장치를 장착하고 있는 환자를 중증환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인원은 긴급사태 선언 해제 후 최다를 6일 연속 경신하며 28일은 67명까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ICU, 집중치료실에 입원 환자 등도 추가한 국가의 기준으로 중증 환자는 25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쿄 기준으로 중증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은 현재 150개를 확보하여 이용률은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나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로 사용 가능한 병상은 절반 정도라며 위기감을 나타냈습니다. 実際に医療の現場のお話を伺って、やはり共通して課題であるのは人員の確保という点であります。 이날 의료체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전격 시찰을 한 코이케 지사는 중증 환자를 대응하는 현장의 상황을 확인하고 의사나 간호사 등의 인력의 부족에 대해 병상수뿐만 아니라 의료 인력 확보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는 정치단체가 1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기재하고 다음에 총무선거 각 지자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시스템은 2010년 20억 4천여만 원을 투입하여 도입하였으며 연간 6천만 원의 유지보수 비용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의 이용 상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제출한 국회의원이 관련된 2,586개의 정치단체 중 온라인을 이용한 것은 20개 단체, 0.8%에 머물며 온라인 시스템 이용률이 1%가 채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온라인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기존의 습관의 문제이다, 시스템의 존재를 몰랐다, 직접 창구에서 담당자에게 물어볼 수 있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편 디지털 개혁을 담당하는 히라이 타쿠야 디지털 개혁 담당상의 정치단체도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히라이 담당상은 사무실에 확인하였으나 영수증 사본으로 PDF 변환 작업 등 온라인을 이용하는 것이 작업량이 많아진다고 하였다라고 밝히며 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디지털화하는 가운데 쓰이지 않는 것은 큰 문제이다. 사용되지 않는 디지털화는 해도 의미가 없으므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인 온라인 시스템의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에 대해 전문가는 마이넘버 카드 이용과 온라인의 활용 등 정부가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정치가 측도 적극적으로 온라인의 절차를 사용하도록 해야만 한다. 행정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정치가의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가 총리는 취임 후 처음으로 자위대의 사열식에 참석하여 철저한 안전보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자위대 조직의 종적 관계를 폐지하도록 강조하였습니다. 組織の縦割りを廃し、陸、海、空、自衛隊の垣根を越えて取り組むことが重要です。特別チームのように新たな任務に果敢に挑戦し、自衛隊をさらに進化させていくことを強く望みます。 사열식에는 대원 800명, 항공기 11대 등이 참여하였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무관객으로 진행되고 인터넷 생중계되었습니다. 또 항공 사열식에 꽂힌 블루 임펄스 등 전투기 전시 비행은 기지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조밀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죄로 기소된 카와이 안리 참여연위원회 공설비서의 재판에서 대법원은 비서 측의 상고를 기각 결정하였으며 이로써 비서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안리 의원의 공설비서 타테미치 히로시 씨는 안리 씨가 첫 당선된 작년 참의원 선거에서 차량 운동원에게 불법적인 보수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의 히로시마 지방법원은 피고는 유세활동에 주체적으로 관여하였으며 스스로의 판단으로 지급과 은폐를 지시했다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5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2심도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타테미치 피고 측은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달 28일까지 기각 결정을 내리며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히로시마 고등검찰청은 안리 씨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연좌제를 적용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으로 정부는 연말연시 휴가를 분산하여 이용하도록 권하고 있는 가운데 휴가 일수를 늘리거나 이용을 분산할 예정인 중소기업은 전체의 15%에 그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신용조사회사 도쿄상공리서치가 11월 인터넷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자본금 1억엔 미만의 중소기업 약 8,600개사에서 응답을 회신받았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연말연시 휴가에 대해 예년보다 휴가 일수를 늘린다라고 답한 기업은 9%, 휴가 일수를 늘리지는 않지만 분산 이용을 추진한다라고 대답한 기업은 6%로 전체의 15% 정도가 휴가의 분산 또는 연장 계획이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한편 예년과 동일하다고 답한 기업은 84%에 달하였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조사회사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일손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휴가를 유연하게 이용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로 보인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바라키현 카시마항 앞바다에 낚싯배와 화물선이 충돌하여 낚싯배를 타고 있던 12명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전원이 구조되었지만 이 중 1명의 사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바라키 해상보안부에 따르면 오전 5시 반경 12명이 탄 낚싯배와 화물선이 충돌하였으며 낚싯배를 타고 있던 12명 전원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해상보안부 등에 의해 전원이 구조되었지만 5명이 구급 이송되었습니다. 이 중 1명의 사망이 확인되었으며 4명은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또한 같은 배를 타고 있던 다른 7명도 가벼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화물선을 운항하는 히로시마시의 회사에 따르면 타고 있던 5명의 승조원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상보안청은 배가 충돌한 경위 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저튜브였습니다.